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무역 운송 및 해상 적하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총 한 165강 정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5시에 녹화를 해서 8시에, 아침 8시에 이렇게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매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65강까지 진행했으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예, 그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참 그동안에 그러면 새로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동안에 제가 진행했던 강의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수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수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수출 단계다 그러면은 처음이 수출 마케팅을 통해서 바이어를 찾는다.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우리가 발굴한 바이어하고 무역 조건 협상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협상이 합의가 되면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금 결제, 대금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받고 하고 받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제품을 인도해주고 인도받고 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바이어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바이어하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받고 제품을 인도해주고 하는 이러한 단계들을 쭉 자세히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들, 무역 실무 지식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수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역계약 및 인커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에 관해서 그래서 TT 방식, 그 다음에 컬렉션, 추신 방식, 그 다음에 LC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바로 전에는 수입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무역 운송,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제품을 인도해주고 인도받고 그 다음에 해상 적하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그러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선 무역 운송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운송에 관해서 쭉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적하 보험에 관해서 한 2, 3주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무역운송해서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 보시면 국제물류와 무역운송 해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역과 운송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출입 운송의 절차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시면 뭐 수출할 때나 수입할 때나 운송과 관련돼 가지고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 물류와 운송. 물류 그러면 logistics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logistics. 그 다음에 그에 포함된 운송.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물류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운송이다.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물류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 로지스틱스 그러면 운송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또 포함되냐면 보관, 창고.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때 항만이나 아니면 보수 창고나 물건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역이다라고 얘기하면은요, 보통 물건을 내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건을 배에다가 싣는 비용, 그 다음에 내리는 비용,
이 두 가지 비용을 다 우리는 하역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하자는 아래 하자가 아니에요. 화물할 때 하자거든요. 그래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 배에서 내리거나 싣는 거, 이거를 하역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이게 가끔씩 헷갈렸어요. 예전에는 하역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리는 거 아니에요. 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싣는 거 포함시킨 개념이다. 그 다음 포장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포괄한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용 그러면 거기에는 운송비뿐만이 아니고 창고료, 하역료, 포장비, 그 다음에 기타 정보 이용료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역 운송이다 그러면 바로 이건 물류 중에서도 그 거래되는 제품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그 운송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할 때는 수출자의 창고로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 도착할 때까지 운송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입할 때는 마찬가지겠죠.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우리 창고에까지 입고시킬 때까지의 모든 그러한 운송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운송을 나눠보면은요, 장소를 기준해서 봤을 때는 국내 운송, 국제 운송. 그쵸? 당연하죠. 예. 국내에서만 물건이 이동되는 그러한 국내 운송, 그 다음에 무역에서 필요한 국제 운송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이동을 할 때 포더나 아니면 그 선사, 그쵸? 포더나 선사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쵸? 그때 그 여러분들이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으로 운송할 수도 있고 부전기선으로 운송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 전기선으로 운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운항되는 배나 비행기 중에서 여러분들 그 날짜와 맞는 그러한 그 날짜에 출발하는 그러한 그 배나 비행기 싣는 거를 전기선 운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기선이다라는 거는 스케줄에 의해서 운항이 되는 그러한 배나 비행기,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해외 출장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전기선 타고 가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반면에 부전기선이라는 거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수출하는 물건이 엄청 많아. 아니면 수출하는 물건이 뭐 시멘트나 자갈이나 모래나 뭐 원유나 뭐 자동차도 뭐 몇천 대씩 이렇게 한다. 그럼 그때는 배를 빌리겠죠. 부정기소 운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물건이 수출할 물건, 수입할 물량이 많으면 이렇게 빌리는 게 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에 놀러 간다. 그랬을 때 부부끼리 아니면 커플끼리 둘이만 간다 그러면 고속버스 운행되는 고속버스 타고 가시면 돼요. 아니면 KTX 타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안 전체 한 100명이 만약에 같이 가족여행을 간다. 한 100명이 간다. 아니 그럼 그때는 관광버스 빌리잖아요. 그게 뭐 부정기선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기선 해놓고 지금 제가 여기다 개품운송 계약 이렇게 해놨잖아요. 개품운송 계약.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예. 작은 물건들 개별 제품들 그런 얘기예요. 음. 개품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는 개품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싱가포르로 만약에 운반을 한다. 그럼 대략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예. 근데 그때는 전기선에 실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 개품 운송 계약을 하느냐? 그럼 별도로 계약서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컨테이너 싣고 난 다음에 포워더나 아니면 선사에서 비해를 주잖아요. 비해 선화증권. 그게 바로 뭐냐면 계약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품 운송 계약서는 별도로 없다. 혹시 계약서 있다 이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우기시면 안 돼.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싱가포르로 수출할 때 선사나 포워드한테 계약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기선 운송을 한다 그러면 용선 배를 빌려 쓰는 데 따른 그 용선 계약서라는 걸 이건 별도로 써요. 대개는 써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있다. 그래서 운송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혹은 내 물건을 기준해서 봤을 때 내 물건이 많다. 그럼 배를 빌리는 거고 비행기는요. 비행기를 빌릴 수 있어요. 차터 한다고 그래요. 빌리는 걸 차터. 빌릴 수 있다. 음, 배도 빌릴 수 있다. 얼마 안 되면 대개는 컨테이너 선박에다 실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수단으로 봤을 때는 해상 운송, 그러니까 배로 운송하는 거, 항공 운송, 비행기, 도로 운송, 도로, 육상, 그 다음에 철도 운송,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일 운송이 있고 복합 운송이 있다. 단일 운송이라는 거는 일정 구간가 배로만 가는 거, 뭐 이렇게 가는 거. 복합 운송이라는 거는 배로 갔다, 비행기로 갔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서울에 있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옮긴다. 라스베가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환상의 도시.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전시회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전시회 때문에. 카지노 하러 간 건 아니고요. 아니, 물론 가서 시간 날 때 이제 조금 하기는 했죠. 예. 도박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되게 라스베가스까지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는 도로 운송. 그다음에 부산에서부터 LA의 롱비치 한국까지는 해상 운송. 그다음 롱비치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다시 예, 뭐 도로나 뭐 철도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복합 운송이다. 요새는 되게 다 복합 운송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운송 수단을 선택할 때 기준. 여러분들이 운송 수단을 선택할 때 우선 이제 운송비가 문제가 되겠죠. 운송비가 얼마나 드느냐. 근데 요새 운송비가 막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 막 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운송수단을 비행기로 할 것이냐, 배로 할 것이냐. 물론 배하고 비행기는 운임이 뭐 몇 배 차이가 나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예, 해상 운임이 확 올라가 버리면 별로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워드하고 상의를 잘 하셔야 돼요. 요새는 이러한 그 운임도 그냥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사이트가 요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상 운임 견적 이렇게 해상 운임 견적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게 되면 그런 사이트들이 쭉 나와요. 거기다가 출발지 도착지만 입력하면 바로 그냥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무역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운임 알아보는 것도 큰 일이에요. 부담도 되고. 그럴 거 없다니까요. 난 아는 선수도 없는데, 아는 포도 없는데, 뭐, 고민을 하신다. 아니에요. 그 사이트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해상우님, 아니면 항공우님, 비교 견적 사이트.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화물의 종류나, 중량이나 용적이나, 운송거리나, 운송시간, 운송비,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운송비, 운송기간, 운송경로, 그 다음에 안전성, 그쵸? 그 다음에 신뢰성, 내가 거래하는 운송이 신뢰성, 그죠?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잘 처리해 주겠느냐, 뭐 이런 것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썼어요. 저 안경은 안 쓰거든요. 근데 돋보기는 가끔 쓰기도 해요. 오늘은 썼어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제 노력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조회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분이 떨어지고 좀 그런 건 있어요. 음.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재능 기부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유튜버도 아니고 뭐 수익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좀 선전 좀 해주세요. 선전해 주시고 특히
옛날에 같으면 여자상학고등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정보화 요새 뭐 정보화고등학교 그러는데 선생님도 혹시 듣고 계시면 아니면 추천해 줄 수 있으면 예, 이 정보에 다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좀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추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위에도 많이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